자, 이번에는 왕산산 선생님 거 을까요에 대한 문법 교환이네요.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을까요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추측할 수 있고 문의할 수 있다? 의견이나 추측할 수 있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네. 이거는 을까요는 의견을 추측하는 건 아니죠. 을까요는 뭘까요? 상대방의 의도를 물어볼 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제가 서울대책 그 파일을 줬잖아요. 그 뒤쪽에 보면 문법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보고 선생님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해를 한 내용을 그 뒤에 있는 문법의 설명을 그대로 학생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선생님이 참고하라고 있는 거고 이제 설명할 때는 예문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줘야 됩니다. 자, 그럼 도입부 들어가겠습니다. 도입. 지난 수업 내용을 간단히 확인한다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교사 학생 말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넣어야 돼요. 우리 다른 교환 분석한 거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그 교환 분석 작성법 강의에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요거 아까 갈만강 선생님 거는 요게 없었어요. 요거는 교육 내용이고 요거는 교사 학생 발화예요. 맞죠? 교육 내용과 교사 학생 발화를 구분해서 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글자 모양을 다르게 해야 돼. 이거하고 이거 글자 모양이 같아요. 안 돼요. 글자체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색칠하는 거 이런 것들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금방 눈에 구분돼서 볼 수 있어요. 그게 가독성이라는 거예요. 금방 읽기 쉽게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글자 모양까지 같으면 이게 교사 말인지 교육 내용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자체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쓰시고요. 다른 교환 분석 영상을 보시면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볼게요. 쌤이 아니고 그냥 선생님 하세요. 아니면 교사 하든지. 점심에 여러분 뭘 먹을 거예요? 김치찌개 먹을까요? 불고기 먹을까요? 오늘 날씨 어때요? 오후에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여기에 학생 말은 없어요. 학생 말도 넣으셔야 됩니다. 예상되는 말까지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업 시간에 이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을까요 말하고 오늘 을까요 배울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을까요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을까요를 배우기 전에는 학생들은 모두 현재형으로 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오후에 뭐 해요? 오늘 점심에 뭐 먹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을까요를 안 배웠으니까 뭐 먹어요? 뭐 먹을까요? 이렇게 뭐 먹어요 현재형부터 보여주고 을까요를 뒤에 말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또 을까요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보다 을 거예요를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학생들은 을 거예요를 알아요. 그러면 을 거예요와 연관해서 이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빈칸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마지막에 여기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교환하고 관계없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을 거예요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지와 추측이죠. 자, 의지는 저는 오늘 친구를 만날 거예요가 되겠죠. 추측은 민수는 내일 떠날 거예요. 아니면 내일 비가 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을 거예요는 같지만 얘는 의지고 얘는 추측이에요. 맞죠? 이것도 추측. 그다음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의지일 때는 여러분 질문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만약에 요게 대답이에요. 그러면 얘의 질문은 뭘까요? 질문은 어떻게 되죠?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 뭐 할 거예요가 질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거 민수는 내일 떠날 거예요. 내일 비가 올 거예요. 얘들의 질문은 뭘까요? 민수는 내일 떠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아니면 민수는 내일 뭐 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내일 비가 올까요의 질문은 내일 비가 올까요가 되겠죠. 아니면 내일 날씨가 어떨까요가 되겠죠.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자, 의지일 때 질문은 을 거예요예요. 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추측일 때 질문은 을까요? 예요. 자, 의지와 추측일 때 질문이 달라요. 그런데 학생들이 제가 유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대부분 을까요를 써야 되는데 을거예요를 많이 써요. 왜? 이게 을거예요와 형태까지 비슷하니까 질문도 을거예요 이렇게 쓰더라고. 근데 을까요와 을까요는 이렇게 구분해서 쓴다는 거. 일단 요거를 참고하고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을까요를 가르칠 때 이렇게 을거예요를 만약에 그 전에 배웠다면 을거예요와 연관해서 같이 가르쳐도 되고요. 만약에 을거예요를 그 전에 안 배웠다면 그냥 오늘 날씨 내일 비가 와요 안 와요? 내일 날씨 어떨까요? 네, 내일 비가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민수 씨가 오늘 학교에 안 왔어요. 민수 씨 오늘 학교에 와요? 안 와요? 학교에 올까요? 네, 올 거예요. 아니요, 안 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을까요의 의미를 조금 알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것.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의 의미로 질문할 때 쓴다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 쓴다는 것. 이런 게 좀 더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예문들을 좀 몇 개를 주고 이제 학생들한테 맞아요, 을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받침 유무 조합 설명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지금 요것도 이제 구분을 해야 되죠. 요거랑 교사 발화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자, 을까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불규칙이 다 들어갑니다. 디귿, 뭐 비읍, 뭐 리을,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아니면 여기에 이제 디귿, 비귿, 비읍, 뭐 이런 리을 불규칙을 가르친다 하고 아니면 PPT를 이렇게 넣어도 좋고요. PPT 넣는 거 싫으면 여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조합에 대한 연습 문제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금 밑에 있는 이 연습 문제는 조합에 대한 연습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 더 넣으시고요. 자, 숙제를 쓰다 이런 말 없어요. 숙제를 하다. 네, 이고요. 네, 지금 뭐 을까요를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연습시키는 거 이런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진짜 수업이라면 PPT로 오히려 보여주겠죠. 그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대화 연습시킨다는 거 이렇게 바꾸고, 자, 대화 연습시킬 때는 앞에 교사가 먼저 예를 하나 주고 그거에 맞춰서 시키는 게 좋아. 이게 예인가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면 수업 끝나고 뭘 할까요? 숙제해요. 이게 아니라 숙제를 할 거예요 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을 거예요.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요. 오케이, 그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 저녁을 같이 먹을까요? 이런 질문은 별로 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을 했는데 학생이 네, 아니요로 대답하는 질문, 이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좀 열린 질문으로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뭘 마실까요?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그냥 커피 마셔요. 커피 어때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꼼꼼하게 수정하시고요. 날씨가 어때요를 을까요로 바꾸기, 이거는 이제 너무 쉬운 연습 문제라서 지금 말하기 연습까지 다 끝났어. 요거는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뒤에는 좀 어려운 연습 문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화에 빈칸 주고 대화를 만들기, 이런 연습 문제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고치시고, 자, 128쪽 연습 문제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우리 왕산상 갈만강 선생님은 외국 사람이라서 이 정도 한 것도 대단한 겁니다. 잘했어요. 잘했지만 그래도 한국어 선생님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어 문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한국어로 가르치는 게 뭐 중국어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운 거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한국 사람보다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두 사람이 알고 이 수업을 듣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성찬재 선생님보다는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 다른 교환 분석 영상을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보시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생각보다 잘했네요 말했는데 취소. 조금 더 많이 전체적으로 고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환 분석 영상을 많이 보시고 이 교환을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교환 고치시고 새로운 교환도 작성하실 때 요 교환에서 피드백 받은 걸 토대로 새로운 교환에는 똑같은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교환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